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정치 토크 함께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 최진양 변호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진영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과 최씨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들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탄핵 심판관 9명, 재판관 9명이 진행되는 마지막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있었고요. 박관철 헌재 소장이 이제 본인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이정미 재판관 임기 아닌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네. 결국 본인의 희망사항을 일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단순한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9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모여서 평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재판 일정을 얘기를 했는 것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갈렸죠. 예.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내용이었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방어권 보장이 되느냐 하면서 재판장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예. 험악한 정도가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 재판 이념이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이 적법 절차 보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워낙 우리나라의 그 상황 속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특검 내지는 이 특별검사에서 수사가 마무리돼 있고 증거조사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가부간에 판단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한마디 3월 13일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을 해버리면 7명밖에 남지 맞아요. 않느냐. 정족수는 되지만, 그러면 결국 누구도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우려사항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하고서 그때까지 결론 내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사실. 예. 네, 이거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고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는 반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 편드는 게 아니고요. 예. 재판하는데 우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때까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앞에 정해놓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탄핵 심판도 재판 일종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더구나 이건 정말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예. 심지어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사자가 예. 재판장이 저쪽을 보고는 살짝 미소를 짓는데 우리를 보고는 아주 굳은 표정이 표정을 어둡더라. 지었다. 그래서 불공정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점을 지적하고는 일단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걸 내야 된다고. 네. 그러면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일주일에 2번 예. 또는 3번까지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하는 것은 예. 당연히 헌재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7명 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공감도 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9명이 하는 게 아무래도 7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니까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이제 박 소장이 한 건데 그 네네. 부분을 날짜를 명시해서 이제 상당히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이 되어버린 실제 거죠. 그런 예. 의미도 노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예. 법조인으로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조기 대선 전제로 지금 대권 후보라고 불리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활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전제는 탄핵에 인용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13일이 아니더라도 탄핵 심판이 어떻게 기각보다는 인용이 될 거다라는 쪽에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혹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3월 13일이냐 2월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분위기상은 예. 조심스럽지만 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서두른다는 걸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결국 기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하는 걸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건 정말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 만약에 기각이 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예비 후보를 받고 있다면서요. 등록을
그게 참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참 맞아요. 난감한 점입니다. 근데 정치권이나 또 우리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그 분위기는 아마도 인용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사실 이거 재판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왜 증인 대거하고 네.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는 병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꾸 지연이 되는 전략에 성공을 한다면 2월이 아니라 3월도 넘고 이렇게 그 기한을 또 넘겨버릴 확률도 사실은 있겠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은 네. 아니 지금 소장님 나가고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면은 후임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 논리로 지금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2명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9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지금 의문이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리는 후문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론과는 달리 예. 법적 판단을 하면은 완전히 다 기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서 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제 있었던 이 정규제 TV와의 인터뷰도 그와 같이 좀 밝은 표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와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사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 대선 체제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헌법 그 교수님이시니까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사실의 규범적 효력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관계를 대선으로 완전히 굳혀버리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나름대로 야당도 상당히 그런 정치권에서 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예. 사실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예. 대리냐 당연히 뭐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겠죠. 최 변호사님도 뭐 변호인인데 내가 변호한 사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혹시 질지도 몰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인식이고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뭐 이 탄핵 심판이 뭐 헌재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처음에 탄핵소추 안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을 적시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뭐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 1심도 아직 확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런 뭐 그런 재판 결과도 하나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 결과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 예. 뭐 이렇게 되면 아마 또 참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예. 아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 나온 특검 이야기로 이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뭐 대통령 인터뷰도 있었고 최순실 씨의 그런 행동도 있었고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박영수 특검팀은 오히려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반응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월 초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될까요? 결국 지금 특검이 4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그 1팀은 기존의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네. 아시다시피 지금으로서는 미르 재단과 관련된 뇌물 문제 또 하나는 문체부 관련해서 정유라 입학 관련되는 특혜 문제와 예. 블랙리스트 문제 네. 또 세월호 7시간 문제 이 큰 세 축인데 네. 결국 이 부분에 관해서 특검이 수사의 90% 정도의 정점은 찍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설날 전국 이후에 있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네. 만약에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면 바로 그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특검의 수사는 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이 정말 결코 얼마 남았지 않았고 빠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날 지난 다음 주 내지는 예. 앞으로 한 10일 정도면은 결판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서 대통령이 성실하게 뭐 조사 임하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예. 이렇게 이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뭐 입하실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여론전 장외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 가능한 대로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본인의 권리로서 뭐 부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네. 그 뭐 피고인이 부인했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저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누가 했다면 가능한 한 감추려고 하지 뭐 내가 처음부터 자백하겠습니까? 증거를 마지못해 증거를 들이댔을 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신하는 것이지 네. 누구도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교과서적인 잣대인 거예요. 공직자시잖아요. 대통령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저는 높은 수준의 잣대로 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있고요. 정말로. 예. 특검이 이제 오늘자로 공식 수사기간 70일 중에 37일 차를 맞았습니다. 반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규명해야 될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가장 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치 삼성이 가장 큰 과제 같은데 실제로 제일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에 대한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이 재청구될 것인가 그 하나도 지금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과연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특검이 뭐 어떤 역사의 특검보다도 길이 남을 특검이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법 전문가로서 노 교수님은 그동안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특검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했고 뭐 증거가 이제 구속할 정도면 뭐 법원에서도 특검이 수집한 증거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구속은 많이 했지만 어느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많고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실장을 구속을 했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죄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찰이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 공소유지를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죄를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과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그럼 수사 자체도 쉽진 않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검의 향후 뭐 특검 수사 끝나더라도 이후에 법원에서 그걸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는 굉장히 큰 과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설 연휴 지나면 이제 30일도 안 남게 되는 거거든요. 수사 가능한 날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연장하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한 차례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건 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대개는 뭐 승인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그에 대해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검이 왜 연장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냥 여태까지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환경 권한대행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 달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뭔가 안타까우신. 괜찮습니다. 시간 되신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가시죠. 정치토론 함께하신 두 분은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혹시 그 연휴 중에 아프면 또 상당히 고생인데요. 문을 연 약국 어디 있을까? 병원 어디일까? 찾으시려면요. 119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 앱 응급 의료 정보 제공해서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제나 해열 진통제 같은 13개 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 6,200여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연휴 보내시고요. 연휴가 끝나고 31일 화요일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뉴스정면 승부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황보화, 저는 장희영이었습니다. 연휴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